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가만히 보자 하니까 안 되겠다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예정된 일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주류 언론하고 민주당에서 애써 외면해 왔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오베드 라이브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 바랍니다. 여러분 정성이 저희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 링크는 이 밑에서 페이팔이라고 시작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어제 제가 그 오베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파이자 애플리케이션, 그 다 리덕션 없이 완전 공개 하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워싱턴 DC는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어요. 주류 언론하고 민주당, 어차피 둘은 같은 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딥스테이트, 지금 뒤집어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확인된 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하고 FBI의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와 관련된 자료의 즉각적인 공개를 지시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뭐 트럼프가 측근 유죄 인정으로 수세에 몰렸는데 수세에 몰린 와중에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건 사실하고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별개의 이슈라고 할 수 있고 그거는 물타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류 언론에. 주류 언론 잘 보시면은 언론 보도가 완전히 가짜 뉴스라는 것 너무나 뻔히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팩트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뉴스, 예를 들면은 그 트럼프 캠페인 도청, 감청과 관련된 문건 다 공개하라. 그거 이상하게 여기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류 언론은 그런 식으로 항상 보도를 해요.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뉴욕 가짜 뉴스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다 어떻게 보도하느냐. 트럼프가 증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항상 앞에 붙입니다. 그 트럼프가 말하는 걸 보면은요. Without evidence, Trump claims, 이런 식으로 다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조작하려고 한 게 버젓이 다 드러났음에도 마치 음모론이라는지, 트럼프가 증거 없이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느니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 언론들이 다 이거를 그냥 번역한다고 해도 그거를 다 진짜 뉴스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치를 모르면 이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조작됐다는 거 아마 오베드 시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다 가짜라는 걸. 트럼프가 주류 언론과 민주당, 그리고 딥스테이트라는 거는 이제 그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FBI 아니면은 법무부 이런데. 그래서 딥스테이트를 향해서 사실상의 KO 펀치를 날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클지 제가 예상을 하면은요, 이게 중간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러시아 스캔들이 다 조작됐다는 거를 이제 국민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주류 언론이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물론 블랙아웃이야 할 수 있겠죠. 보도는 안 하겠지만 이 팩트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 스캔들이 다 조작됐다는 것. 그걸 바보같이 주류 언론은 악의적으로 그렇게 보도했다고 해도 그거를 바보같이 그냥 그대로 받아 적는 거는 정말 아닌 거죠. 그렇게 보면 그렇게 저널리스트로서 활약하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가짜라는 거 다 IQ 세 자리면 다 보이는데 그거를 그냥 주류 언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다고 그대로 보도한다는 건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파이자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해외 감시법원에 감청 및 도청 허가서를 신청한 것을 놓고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어져 온 논란이고요. 제가 작년 오베드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그런 이슈이기도 한데요. 이 얘기를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까지 뉴욕 가짜 뉴스 타임스하고 워싱턴 가짜 포스트, 그리고 Corrupt News Network라고 할 수 있는 CNN에 속아 오신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거기에 번역된 그 한국어 버전 때문에 속아 오신 겁니다. 이 뉴스는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100% 저는 확신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데밍하고
그 내용들이 데빈 뉴네스 정보위원장에 따르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미국 국민들이 아마 그 쇼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단지 저는 확실하게 100% 믿는 게 이게 엄청난 그런 폭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정보국과 법무부의 투명성 원칙 그리고 많은 의회의 요청에 따라 관련 문건을 기밀 해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밀 해제 대상에는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맞섰던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그리고 앤드루 맥케이브 전 FBI 부국장의 문자 메시지 원본이 싹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둘이 이제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꾸며냈는지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공개되면은. 대선 직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문제가 돼서 러시아 스캔들 특검팀에서 잘렸죠. 잘리고 얼마 전에 FBI에서 그 해고된 FBI 리드 담당 수사관 피터 스트럭. 이 피터 스트럭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지만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담당 수사관이면서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담당 수사관이면서 특검팀의 리드 담당 수사관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자꾸 이 사람 뭐 그냥 마치 그 밑에서 근무하는 그런 말단 요원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데 그거 완전히 그것도 가짜 뉴스예요.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가 살짝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포장을 제가 하는 걸 봤습니다. 피터 스트럭 같으면 이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 아니야. 리드 담당 수사관이에요. 이 사람이 다 총괄한다는 겁니다. 수사를. 예?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이나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나 이 사람이 총괄을 하는데 무슨 말단 요원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짜뉴스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BI에서 해임된 그 FBI 리드 담당 수사관이었던 피터 스트럭하고 피터 스트럭의 내연녀이자 FBI 변호사인 리사 페이지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기밀 해제 대상이 됐습니다. 서로 문자 메시지를 5만 개 주고받았다고 그래요. 서로 이제 그 내연 관계 유지해 오면서. 안 들키려면은 자기 개인 휴대폰 썼어야 되는데 FBI 폰을 쓰니까 이게 다 공개가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 둘 전 요원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영국 정보기관 MI6 요원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러시아 유착 의혹을 담은 트럼프 엑스파일, 뭐 트럼프 다시에이라고 그러죠. 트럼프 엑스파일 작성자인 크리스토퍼 스틸하고 접촉했던 법무부 전 넘버 4이자 문제의 한인 그 법무부 관리 브루스 오에 대한 내사 보고서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오가 주고받은 그런 문자나 이메일도 다 공개될 거라고 그래요. 근데 다들 지금 그 보수 진영이나 트럼프 지지파 진영, 뭐 민주당하고 주류 언론은 이게 이제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뺄게요. 보수 진영하고 트럼프 지지 진영에서는 넘버 4, 법무부 넘버 4였던 브루스 오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서 모든 게 이게 문어발처럼 다 퍼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작하기 위해서. 그 조작의 중심에는 이 한인 브루스 오가 있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브루스 오가 정중앙에 있어요. 이거 다 모든 정황을 밀어볼 때. 그 사람이 크리스토퍼 스틸하고 접촉했고 FBI가 접촉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접촉했고 그것도 법무부 관계자가 왜 접촉합니까? 이 사람의 마누라 넬리오도 곧 그 청문회에 소환되는데요. 넬리오도 퓨전 GPS 트럼프 신상털이에 나섰던 퓨전 GPS에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일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넬리오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공화당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뉴욕 가짜뉴스 타임스하고 워싱턴 가짜 포스트에 매일 톱뉴스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게 그래서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이 아니에요.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 아니고 차라리 The Hill이나 The Hill 같은 경우에는 보수 언론도 아니니까 뭐 중도 보수 언론 보기 싫다 그러면은 뭐 중도 그럼 The Hill이나 뭐 Circle News 뭐 이런 쪽에서 뉴스를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선거 캠프 외교정책 고문이었던 카터 페이지를
도청하기 위해 외국인 정보 감시법에 따라 해외 감시법에 따라서 FBI가 발부받은 20페이지짜리 영장도 모조리 다 기밀 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싹 다 빠짐없이 redaction 없이 수정 없이 그러니까 수정 없이 블랙 마커로 이렇게 지운 흔적 없이 싹 다 공개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가장 싫어하는 게 주류 언론이에요. 민주당하고. 보통 언론이면은 문건이 공개되는 것을 환영해야 되거든요. 문건 이거 공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난리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주류 언론은 이거 문건 공개되면 안 돼. 요원들이 다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얘기고 굉장히 부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지어냈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공개되면. 이게 다 공개되면은 좋은 거잖아요. 미국 국민이 사실관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일이잖아요. 최소한.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이 민주당하고 클린턴 그리고 주류 언론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그런 가짜 조작물인지 아닌지 알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막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민주당원들하고 주류 언론에서. 어쨌든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줄기차게 비난해온 법무부하고 FBI 관리들의 문자 메시지하고 수사 관련 자료의 공개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2주 뒤에 이게 2주나 3주 뒤에 완전히 이제 다 공개가 될 것으로,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공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저도 1년 내내 기다렸어요. 이 순간. 이게 다 공개돼야지 이게 내통 스캔들이 조작됐다는 것을 이제 온 국민이 알아야 되고 주류 언론이 얼마나 썩었는지도 알아야 되고 FBI 법무부도 얼마나 부패한 집단이었는지 최소한 그 위에 랭크 앤 파일 말고 그 일반 요원들 말고 그 7층 건물에 있는 그 FBI 고위층이나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 랄프 로젠스틴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썩었는지 다 드러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이제 다 공개가 되면은요. 이게 공개되는 거, 이들이 부패했다는 것이 공개되는 것을 싫어하는 게 지금 이 뉴욕 가짜 뉴스 타임스하고 워싱턴 가짜 포스트예요. CNN도 마찬가지고 CNN은 뭐 다들 뭐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 내지는 뭐 클라운 뉴스 네트워크 아니면 커럽트 뉴스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비아냥을 받고 있는 방송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한국 언론만 마냥 그냥 CNN 그냥 존경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대단한 무슨 24시간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야. 그렇고 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미국인들도 많이 알아요. 이제 얘네들이 가짜 뉴스 뿌리고 다닌다는 거. 근데 유독 이제 한국 언론만 그 옛날 그 고정관념이 있어서 세계 최고의 정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저널리스트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죠. 읽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지시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반 트럼프 성향의 법무부하고 FBI 고위층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누명을 씌우려 조작한 것이라는 게 사실상 드러나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빈 누네스는 영웅, 제가 그 엄지손가락을 시켜둘 정도로 지금 연방 하원 의원 중에 최고의 의원 중에 가장 그 정의감이 불타오르는 그런 의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데빈 누네스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의원이에요. 데빈 누네스 의원은 일요일에 그 팍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마리아 발트로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여성 진행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류 언론하고 민주당은 꿈속에서 살고 있다. 꿈나라.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만들어 갖고 나왔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정보위원장은 봤어요. 그 내용을, 문건을.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세상에 알려주면 국민들이 충격 속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어떤 내용들이 있길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면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은 그대로 번역 안 하죠. 예? 그대로 번역 안 하고 공부를 하게 되죠.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그러면 이게 양쪽을 저울질하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아닌지.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지만 저도 그 전에 민주당원들도 몇 번 지지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거는 부패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바마 전 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썩은
부패한 그런 정부였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캠페인 상대 진영 후보를 도청인하고 앉아 있고 그거를 오바마도 알고 있었어요. 그 문자에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미국 대통령 다 알고 싶어 한다고. POTUS wants to know everything. POTUS라는 건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POTUS는 지금의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고 버락 오바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정보를 제보를 받은 거예요. 오바마도. 워낙 사람 자체가 썩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마치 그냥 오바마 연설 잘해 멋있어. 연설 잘하고 멋있는 건 맞는데 부패한 것도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때 오바마 전 정부에 어떤 스캔들이 있었는지 최소한 그걸 아는 사람들만 제가 볼 때는 정치를 논할 자격이 있다고 봐요. 네? 마치 스캔들 프리 정부라는 식으로 그렇게 보도하고 있지만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네? 분노의 질주 스캔들이나 IRS 스캔들이나 빌 에어스 스캔들이나 너무나 스캔들이 많은 그리고 AP CBS 기자였던 셰럴 애킨슨 도청 사건, 그 감시 사건. 그것도 다 오바마 전 정부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론인들 상대로도 그 감청을 한 거예요. 스파이 행위를 한 겁니다. 오바마 전 정부가. 그래서 소송도 걸었죠. 이 여기자가요. 이런 거는 마치 그냥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 아예 보도를 안 합니다. 아니면 단신, 가장 그 백페이지에 그냥 보기 힘들 정도로 누가 뉴욕타임스 백페이지까지 다 챙겨 보겠습니까? 솔직히 언론인들도 다 쉽게 그거 못 챙겨 봅니다. 에브리데이 다 그런데 그냥 쑤셔박아 넣어가지고 안 보이게 그 정도로 부패된 언론인데 그게 마치 대단한 언론이냐?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맨날 거기만 쓰는 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거를 또 얼마나 많은 한국인과 한인이 그냥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슈예요. 이거는 부패를 보도하느냐 안 하느냐, FBI하고 법무부의 부패 행위를 보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거를 가리고 나서고 있다는 게 지금 주류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류 언론하고 민주당은 데빈 누네스 의원 말대로 꿈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꿈나라에서 살고 있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꿈나라에 미국 국민을 쑤셔 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 국민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반대 언론들 보거든요. 대다수 미국인들은.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언론인들이 여기에 이 패러다임에 계속 갇혀 있어요. 얘네들이 만든 그 거품 속에. 꿈나라에서. 근데 주류 언론, 딥스테이트 민주당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네가 조작한 세상이라는 걸.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이제 알면서, 그러니까 극악무도하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그래서 FBI하고 법무부 고위층의 그런 정치적 편향성으로 물든 러시아 스캔들의 진실이 지금 하나 둘씩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 신뢰성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이번 지시에 숨겨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류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주류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네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보수 진영이나 대체 언론이 쓰는 게 음모론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쪽이 다 음모론으로 지금 똘똘 뭉쳐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이 음모론을 믿고 있는 그런 언론 매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MSNBC까지. 하나도 지금 증거가 안 나왔어요. 증인도 안 나왔고. 네. 그래서 주류 언론에서는 파월 매너포트 전 트럼프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의 로버트 뮬러 특검과의 플리바겐, 그러니까 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 합의하고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캠페인 매니저, 첫 번째 캠페인 매니저였죠. 캠페인 매니저였던 로저 스톤에 대한 대배심 수사가 이뤄진 가운데에 취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로저 스톤하고는 저도 이제 작년에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로저 스톤도. 이거 자체가 지금 말도 안 되는데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되는 것을 못 참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못 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지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간 자체가 싫다기보다는 자기네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놀고 다니는 게 다 들통날까봐 더 막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싫어서 이 정도까지 그 반대 목소리 아닙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주류 언론, 민주당, 딥스테이트가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딱 잘 보면은 이게 이 안티 트럼프 감정, 이 정서가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사이코틱한데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어떻게 언론마다 모든 기사마다 어떻게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만 나올 수 있지? 아마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퀘스천을 하실 거예요. 그거는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들의 비리, 부패가 들통날까봐 지금 난리가 난 상태예요. 워싱턴 DC. 그래서 가짜뉴스를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하는 겁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너무나 가짜뉴스 많이 썼어요. 솔직히 들통나는. 그런, 알면서도 그런 가짜뉴스를 썼고, 중요한 뉴스, 예를 들면 이런, 트럼프 캠페인 도청 과정. 그게 어떻게 해서 도청한 거지. 그 카터 페이지라는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 미국 시민 함부로 도청하면 안 돼요. 근데 왜 이 도청하는 게 맞다라고 응원하고 있는지, 주류 언론. 민주당. 왜, 딥스테이트는 왜 그러는지, 그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전혀 도청받을 그런 대상도 아니었어요. 카터 페이지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트럼프하고도 본 적이 없대요. 카터 페이지가. 그런 사람을 도청을 왜 했느냐 이거고, 법무장관이, 그 당시에 법무장관이었던 그 셀리 예이츠도 오케이 사인을 내렸고, 그 다음에 롯 로젠스타인, 현재 법무부 그 차관. 그 사람도 오케이 승인을 했고, 왜 승인을 했냐 이거죠. 가짜 문건을 토대로. 그것도 상대 후보 진영에서 만들어낸 그런 가짜 문건을 토대로요. 이런 얘기들 다 안 나와요. 한국하고 한인 언론 거의. 왜 안 쓰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이런 뉴스를 제공 안 하면은 미국 정치를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그냥 가짜 뉴스, 뉴욕타임스 트럼프 이것 잘못했다, 저것 잘못했다, 뭐 이런 뉴스 했다, 뭐 이런 막말했다. 그런 것만 할 거면 트위터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것만 보도할 거면은 보도 안 하는 게 낫죠. 미국 정치. 이런 얘기 안 하면. 근데 어차피 제가 볼 때 이것도 곧 한국 언론하고 한인 언론에서도 완전히 공개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핵심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게 바로 주류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건 공개는 다 예상했던 일이고 당연히 이루어져야죠. 당연히. 많은 사람이 지난주에 사실 공개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주 정도 늦어진 것 뿐입니다. 법무부는 앞서서 수천 페이지 수사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일부 자료 공개가 정보원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진행 중인 수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모두 공개하는 것을 꺼려했지만 이건 딥스테이트를 보호해주는 행위라는 비난이 거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더티한 연방 하원의원, 가장 부패한 연방 하원의원 중에 한 명인데 저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애덤 시프 이 사람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인터뷰할 때도 물어보면은 이렇게 뭐 핵심이 없어요. 자기 철학도 없고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하원 의원이라는 느낌 많이 받았는데 그 애덤 시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덤 시프는 무엇이 그렇게 걱정될까요? 항상 매번 조사에 이런 거 밝혀내려고 할 때마다 딴지를 걸고 이 사람이 또 어떤 걸 딴지 걸었습니까? 법무부 감찰관 보고서 IG 리포트 딴지 걸지 않았습니까? IG 리포트에는 또 뭐가 나왔죠? 역시 그 도청 그거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그 IG 리포트에서. 그리고 그때가 시작이에요. IG 리포트에서 시작해서 이제 결국 여기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 법무부 감찰관 보고서를 공개하면 안 된다고 또 난리쳤던 게 바로 애덤 시프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역시 그 같은 패거리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역시 이게 공개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딱 보세요. 반대쪽이면 공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난리를 쳤을 겁니다. 예? 워터게이트처럼 공화당이 했으니까 이거는 다 공개해야 돼. 근데 공화당이 잘못하면은 다 공개해야 되는데 왜 민주당이 잘못하면은 공개하지 말아야 돼요. 단지 주류 언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이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그런 내러티브로 가고 있거든요. 주류 언론대로만 따라가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법무부 전 관리 데이비드 라프먼은 정치적 이유로 이루어진 대통령 기밀 해제는 전례 없는 오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감한 그런 수사를 위해 개발된 보안 정보를 무시하고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근데 이건 범죄 행위를 가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 이런 식으로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패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러시아 스캔들이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제가 볼 때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2016년 아들이 트럼프 주니어가 만났다? 아들이 러시아 변호사 한 명 만났다? 나탈리라는 이름의 여성을. 그 만난 전과 후를 한번 보세요. 누굴 만났는지, 그 여자 변호사는. 퓨전 GPS 만났습니다. 예, 트럼프 신상털이에서. 이게 셋업된 거예요. 예? 그게 안 보입니까? 셋업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류 언론은 그 셋업된 건 또 안 써요. 딱 둘이 만났다라는 것만 쓰고.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거 수상하네 이러죠. 그 전과 후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특별 비자를 내준 것도 오바마 전 정부였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런 거를 딱 골라서만 보도하니까 진짜 그런가 보네 하는 거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만 보도하는 세상에서 살면 그게 다 진짜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언론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균형 있게 보이고 뭐가 잘못됐는지가 보이는 거죠. 이들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이 그리는 세상에 들어가면은 이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러시아 스캔들이 조작됐는지 여부를 이제 알아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그 조작됐는지 여부는 이미 확인이 된 거고 모든 국민이 알 수 있게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조작을 했는지 이제 그거를 알아내자는 거죠. 모든 게 공개될까봐 뭐가 그렇게 걱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조마조마한 걸까요? 주류 언론하고 민주당 패거리들은 무엇이 그렇게 불안할까요? 제가 어제 딱 봤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 내렸을 때 이거 문건 다 공개해라.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관련된 모든 문건 다 공개해라. 수사 요원들 다 공개하고 그 법무부 관계자들, 그 고위 관계자들 다 공개해라. 그 지시를 딱 내렸을 때 팍스뉴스에서는 톱뉴스로 다뤘고 여러 드라즈를 볼 때도 그 톱뉴스를 다뤘는데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MBC 하나도 언급이 없어요. 단신으로도. 그 정도로 이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알아야죠. 극좌 언론, 부패 언론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마크 메도우스 의원 말이 맞습니다. 메도우스 의원은 트위터에 투명한 게 항상 승리한다.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만큼 역사상, 미국 정부 역사상 트럼프만큼 투명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트럼프는 자기 생각나는 대로 트위터 올리는데 그것만큼 투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투명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치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만 읽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못 봤어요. 이렇게 투명하게 국정 운영을 하는 대통령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 마크 메도우스 의원은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합당한 요구다 이러면서 FBI하고 법무부 고위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실을 미국인들이 모두 다 알아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그레트 갓필드라는 논객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Journalists not wanting documents to be revealed, it's craz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저널리스트들이 이런 문건들이 공개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미국 주류 언론이 누구 편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주류 언론이 누구 편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미국 정치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베드 다음 토픽입니다. 네, 중국을 향한 관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한 이유죠. 이게 바로 2,6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강행한 데 대해서 중국 정부가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렇게 발표하자마자 막바로 다시 너네들이 이렇게 보복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도 또 보복해. 그러면서 보복 관세 카드를 또 빼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뭘 하든 500억 달러, 그럼 우리도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 너네들이 또 관세? 그럼 2,000억 달러. 계속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중국이 실탄이 다 떨어질 때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그대로 했어요. 또 그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제 취재진을 향해서 앞으로 그 방침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17일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하면서
만일 중국이 우리 농가나 다른 산업 분야의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은 우리는 즉각적으로 3단계 조치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그 3단계 조치라는 것은 2,6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가 다다닥 다 붙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는 3단계 조치에 발효할 관세율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관세율이 25%가 될 것이라고 이번에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그 윌버 로스 상무장관, 굉장히 똑똑한 그런 이분이 그 경제 철학이 제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윌버 로스 그 상무장관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그런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보복할 실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로스 장관은 CNBC하고 인터뷰에서 대중 수입은 수출보다 거의 4배나 많아서 결국 이렇게 가서 손해보는 쪽은 중국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상무장관이 이 정도 말을 한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동시에 중국을 향한 경고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미국의 대중 수출액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숫자를 다 말뿐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뿐이다. 트위터로 그냥 협박만 하는 것일 뿐이다. 제가 볼 때는 말뿐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거는 부과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땐 끝까지 이렇게 부과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보세요.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1299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50억 달러입니다. 작년 2017년에요. 덧셈 뺄셈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국이 막대하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만 한 게 아니고 애초에 둘이 미국하고 중국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부터 막바로 미국이 거의 손해를 보기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첫 2년간은 괜찮았는데 3년째부터 이제 적자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특히 이제 WTO 세계 국제무역기구에 들어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무역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미국의 농민과 축산업자 그리고 산업 노동자들이 나한테 충성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공격해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이러면서 중국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표밭을 지금 이렇게 타겟해가지고 관세 때리겠다고 하는데 중국은 그동안에 미국 상대로 엄청난 무역 흑자를 올렸다는 걸 고마워해야죠. 이렇게 자꾸 보복 관세를 올릴 게 아니라. 근데 그거는 이제 생각하기 싫은 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는 과거고 지금도 우리는 무역 흑자 보고 싶어. 너네들 미국 상대로. 근데 트럼프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처럼 하는 게 원래 맞죠. 원래 진작에 제동을 걸었어야죠. 그래야 미국의 제조업도 그 정도로 무너지지 않고. 예? 오바마 같이 제조업은 다시는 두 번 다시 미국에 들어올 그런 산업이 아니야. 이런 헛소리도 나오지 않았겠죠. 제대로 된 리더들이 있었다면. 미국이 그동안에 다 리더들이 다 바보 같고 그냥 자기 후원금 많이 주는 사람들의 그 종처럼 행동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정책들을 보면 다 후원금 많이 주는 쪽으로 간 거예요. 꼭두각시죠. 꼭두각시처럼 그냥 꼭두각시로 행세했다고 밖에 볼 수 없죠. 버락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조지 W 부시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쭉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클린턴도 마찬가지고 다 결국에 이제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 돈 많이 준 사람이 야 너 이렇게 해. 그럼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자기 돈으로 했기 때문에 선거 캠페인을 자기 돈으로 사재를 털어서 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야 왜 이 시스템 원래 흘러가던 미국의 시스템이 있잖아. 왜 그 시스템대로 안 하는데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중산층하고 서민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필요 없는 거죠. 중산층 서민 위한 세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득권은 그냥 기존 룰 중국의 그 싼 인건비로 엄청난 막대한 부를 쌓고 싶어 하는 게 이제 기득권이고 주류 언론 미국 선출직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선출직 의원들 중에 중국 돈 안 받는 의원들 거의 다라고 하기는 힘든데 굉장히 많아요.
트럼프, 중국한테 중국 영향권 아래에 있는 미국 현역 의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조 바이든 부통령 아들부터 시작해서 중국 기업으로부터 돈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이게 다 가족들도 많이 엮여 있어요. 본인이 아니라면 그 가족들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부패되는 거예요. 뭐 어쩌겠습니까? 시스템이 그런데. 그래서 트럼프는 만일 중국이 미국의 농민들과 축산업자, 노동자들을 겨냥한다면 엄청나고 빠른 그런 경제적 보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만약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서면 2,6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또다시 관세를 매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또 장난질한다. 그러면 더 때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캠페인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에 유세 한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일이면은 토요일인가요? 20일에 이제 유세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유세 때마다 얘기했어요. 중국은 자기가 무조건 잡겠다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런 모든 공약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장벽 세우기 아니면은 파리 기후 협약 탈퇴 아니면 TPP 탈퇴 뭐 그다음에 감세 법안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죠. 규제 완화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공약을 하나만 꼽으라면은 저는 중국이라고 봐요. 중국 관세 보관. 그거를 가장 중요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캠페인 때마다 가장 많이 언급했던 나라가 중국이고, 이거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항상 얘기해 왔던 겁니다. 옛날에 2010년에 그 Greta Van Susteren 쇼에 나올 때마다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했고, 저는 이제 그때 알아봤어요. 트럼프가 대선 출마하겠구나. 그리고 출마하면 되겠네. 그때 이제 그 Greta Van Susteren 쇼에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면서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했죠. 중국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중국하고 오펙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국을 일단 잡아야 미국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고 그동안에 그 중산층이 그 죽었던 것을 되살릴 수 있다. 그렇게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저희 오베드 라이브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원영석의 오베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면 오베드 새 에피소드가 나온 대로 곧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